공매도 수량이 정말 눈에 띄게 줄지는 않는 모습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매도 금지가 나왔을 때 공매도 수량이 줄어든 것은 맞는데 정말 눈에 띄게 준 건 아니다. 오히려 다시 늘어버렸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오셨는데요.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요즘 얘기를 좀 덜하는 2차 전지 얘기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해가지고죠. 네, 예, 이슈가 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를 먼저 오늘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에코프로 그룹주 최근에 주가 흐름들은 어떻습니까? 반등이 좀 왔다가 주춤 뭐 이 정도인가요? 네, 확실하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강세를 보이면서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이제 순환매가 이제 낙수 효과가 들어오진 못하지만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섹터가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 사실 다들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2차 전지를 사고 싶은데 어떤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모멘텀이 있어야 사겠다. 이런 시점을 좀 기다리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저저번 방송부터 이제 2차 전지가 어떤 개인 투자분들께서 집중을 해주고 계신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과대낙폭이 겪었다. 그다음에 저평가 위치다. 외국인과 기관이 살만한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번 방송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보여주고 있고 이들은 좀 개인 투자분들께 이제 저렴하게 좀 주가 이제 물량을 좀 얻으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 뭐 주가가 폭등한다 이런 부분은 없지만 너무 좀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좀 주가 추이를 보면은 공매도 때 일단 빵 떴다가 이후에 다시 좀 주춤인 거죠? 예. 공교롭게도 이제 박사님하고 3주 전에 녹화했을 때가 하필이면 2차 전지 공매도 금지 뉴스가 나오면서 가게 상승을 했는데 이 뉴스를 좀 자세히 봤거든요. 일단 수급 동향 제외하고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11월 5일에 공시가 나왔고 16일에 상승한 이후에 조금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오면서 제자리로 흘러나가는 모습이지만 21선 부근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에코프로 개미들의 적 공매도 실제로는 1.6조 원 손실 이란 뉴스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괘씸한 뉴스다. 좀 이제 앓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공매도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인식이 있고 그걸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2차 전지가 이제 공매도에 쇼커버링을 하면서 뭐 이제 헤지펀드 공매도를 자주 이용한 헤지펀드가 뭐 파산했다, 뭐 파산 위험이다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기세 등단 뉴스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한 자금력을 통해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물량을 소화하면서도 이제 공매도의 변동 수량을 좀 체크를 하고 계실 텐데 공매도 수량이 정말 눈에 띄게 줄지는 않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거래소에 개별 종목 공매도 잔고라는 게 있습니다. HTS에서 제공하는 거는 누적 공매도량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 공매도량이 증가하는 것만 알고 있지 공매도 잔고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공매도 금지가 나왔을 때 공매도 수량이 줄어든 것은 맞는데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대로 이제 방송 보시면은 공매도 세력이 싹 죽었다. 공매도가 환매수가 다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팩트 체크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증권TV 구독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검색을 해왔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공매도 물량이 줄긴 줄었는데 정말 눈에 띄게 준 건 아니다. 오히려 다시 늘어버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1월 3일 종가기죠. 이제 공매도 잔고는 이제 종가가 이제 장이 끝나면 출시가 되는데 에코프로는 이제 10월 3일에 179만 주였다가 11월 6일 장 끝나고 나서 171만 주, 8만 주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조금 아쉽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유감스러운 거는 다시 173만 주, 175만 주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11월 3일에는 504만 주였다가 490만 주로 에코프로 이상으로 많이 줄었는데 다시 현재는 548만 주까지 늘어났다. 늘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공매도를 금지시켰는데 늘었다. 그죠? 줄진 않았더라도. 그게 이제 소위
뭐 ETF나 이런 거 기관들이 이제 최소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열려 있잖아요. 네네. 뭐 거기서 오히려 뭐 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네. 이런 공매도 금지에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크게 놀라진 않은 것 같다. 근데 반드시 좀 노려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이제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뭐 에코프로는 10%, 에코프로 BM은 막 20%, 30% 매도 대금의 20%, 30% 차지했다고 네. 하면은 이제 최근 3주간은 그래도 0.3%, 0.5% 정도 발생을 했는데 매도 압력은 이건 이제 약해졌다. 네, 이제 기관 투자자 이런 이제 시세를 구성을 해야 되는 투자자들 아직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이렇게 발생하면서 0.5%의 공매도로도 다시 11월 6일 이전 수준까지 공매도가 다시 늘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매도 금지가 사실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좀 압박을 느끼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이 공매도 금지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3개월 뒤에 의무적으로 환매수를 해야 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연장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장은 막았으니까 지금 당장 3주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지금 제 짧은 생각으로는 2달 1주 이제 2달 1주 내에는 그래도 좀 공매도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급 동향도 제가 또 저번처럼 이제 2달치 1개월치를 체크를 해왔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1개월치랑 이제 2개월치랑 1개월치를 비교했을 때 뭐 어떤 투자 주체가 뭐 순매수가 증가했는지 뭐 순매도가 감소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개인 투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순매도가 감소했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가 감소했고 기관 순매수는 약감소를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는 네, 개인의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영상 제가 3주 전에 나왔던 영상에서는 외국인의 관심이 증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행태 그다음에 뭐 2차전지 리포트가 예전만큼 올해 상반기처럼 막 우후죽순처럼 나오지 않았지만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포트에 따라서 개인 투자분들이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투심이 환기가 됐고 그에 따라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조금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좀 시세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이후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주가 움직임, 수급 상황, 공매도를 체크해 주셨고요. 에코프로 머티 얘기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머티리얼스도 에코프로 그룹주이니까 그죠? 네. 네. 상장하고 한 사흘간 엄청 강세였다가 그죠? 하루 정도 음봉을 보였다가 다시 오늘 방송하는 날이 월요일인데 오늘 다시 상한가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에코프로 머티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속상해 죽겠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변동성이 있어서 그죠. 네. 마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우선 뭐 좋은 모습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리스크 요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이 3거래일 이후에도 추가 상승 나오는 거 저는 이 시장에 약 10년가량 있으면서 사실 10개 종목 중에 1개 이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그 1개는 공모 시장 당시에 조금 소외받았다가 실적이 증명되는 경우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사실 실적 증명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 3분기도 예. 상장 전에 적자를 고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4분기도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2차 전지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아쉽다. 근데 아쉬운데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되니까 우상이 한다. 이게 그냥 저편하자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항상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고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오전장에도 사실 10% 이상 갭상승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가수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가수금이 안 나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현재가에 보면은 네. 이제 수급이 이제 어제 것까지는 정산돼서 나오는데 당일 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매매를 할 때 좀 좋아하는데 아침에 시초가에 네네. 네. 근데 지금 14시 16분 기준으로 외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나와서 수급이랑 주가 움직임을 보면 분명히 매수 의견을 드려야 되지만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건 있다라고 판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런 평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새내기다.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의 2배를 넘고 있다. 해가지고 정말 시장에서 온갖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사실 시장의 유동성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 예탁금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예탁금이 55조에서 65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기준으로 48조니까 좀 적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뉴스가 나옵니다. 공매도 없이 신용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금요일 종가죠. 금요일 종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신용 비율이 0.02%거든요. 시가총액이 지금 8조 7천억인데 지금 6조 7천억인데 0.02%면 이 시가총액 8조 7천억. 네, 이제 지금 8조 7천억이고 지금 8조 7천억. 금일 종가 네, 기준으로 네, 네. 6조 7천억이었는데 0.02%면 6조 7천억 중에 13억이 신용이라는 건데 이거를 거의 많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약간 좀 개인 투자분들을 위축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KB증권에 의해서 NH투자증권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신용을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증거금 100% 이제 나의 예수금으로만 매매를 이거를 좋게 보면은 개인 투자분들의 약간 좀 내동 매매를 막을 수 있고 공매도도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인정을 해요. 이제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너무 신나게 매매를 하는데 이 종목도 언젠가는 고점을 확인하고 제 밸류에이션을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분명히 2년 뒤, 3년 뒤에는 흑자 전환될 건데 당장 1년 안에는 흑자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밸류에이션이 안 됩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데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내년 실적 땡겨온 퍼가 1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멀티플 얼마나 줘야 될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에코프로가 40 정도고 에코프로 BM이 60인데 보통은 전방 기업보다 후방 기업이 퍼가 낮은 경향이 많습니다. 뭐 조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선기자재나 뭐 2차전지 부품, 뭐 반도체 부품 이런 종목들도 전방 기업보다 부품 기업이 퍼가 낮은 게 보통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퍼가 높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뭐 시장 분위기 그다음에 어떤 개인 투자분들의 투자 여력이 적은데 뭐 수익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는 거다라고 판단돼서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성장성을 의심을 하지는 않지만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근 이제 앞으로 3년 이내에 보여줄 것 대비해서는 조금 오버되고 있으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매수 의견을 드리되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 뭐 상장하고부터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얘기됐었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안 샀는데 주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그렇죠. 뭐 네, 트레이딩 매수. 관점으로 정확하신 얘기입니다. 이제 밸류로 따지게 되면 지금 오늘 그 2조가 늘은 거구나. 그러면 8조 맞습니다. 7천억인데 네. 밸류에이션이야 뭐 지금 트레이딩이야 10조 갈 수도 있고 가는 건 가는 건데, 그 트레이딩으로 대응해라 그죠. 네, 마법의 단어 멀티플. 네, 지금 가지고 뭐 장기 성장성을 논할 때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소위 이제 밸류로 봤을 때는 밸류를 시장에서 얘기하는 밸류를 넘어선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트레이딩의 기회들은 있으니까 이제 주가가 또 상한가 가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로 다시 와서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에코프로 그룹주의 일원이니까 제일 관심 있는 건 어쨌든 에코프로 BM 이런 걸 거고요. 그 다음 단으로 이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관심 있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를 볼 때는 뭘 봐야 돼요? 실적, 정책, 뭐 수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우선 뭐 실적, 정책, 수급을 다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실적 전망치가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HTS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에서 증권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박아준 숫자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하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리포트를 꾸준히 다 살펴본 다음에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나왔는데 에코프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4분기 실적이랑 연간 실적 발표 추정치를 말씀을 드리기에는 사실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포트는 실적 발표 예상 추이는 나오면 제가 뭐 다음 방송이든 다다음 방송이든 종합을 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예. 그래도 이제 어떤
실적 성장성의 안정성을 가해줄 수 있는 뉴스가 나와서 좀 몇 가지는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가 유럽의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진출한다 뉴스가 나왔고요. 에코프로랑 SK 에코플랜트 그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폐기물 전문기업 테스 저는 맨 처음에 테스라길래 그 반도체 장비 기업인가 했는데 이제 전기전자 폐기물 전문기업이 이제 동명인 테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유럽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해서 사실 MOU를 체결했는데 올해 3월에 추진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9월 16일에 종로에 만나서 MOU를 체결하면서 유럽 지역에 거점을 둔 국내외 전기차 및 폐배터리 제조사를 상대로 물량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실적에 얼마나 향상을 줄지 아직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화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번 방송 때는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호주 업체와 미국 리튬 광산을 개발한다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적 견조성, 실적 안정성은 좀 나올 수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하나투자증권 이후로 리포트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결이 갈리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고 신영증권은 긍정적인 뉴스인데 약간 좀 불확실하다 이런 뉘앙스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리포트를 종합을 하면은 실적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잘 나온다라고 말 못하겠다. 대부분 3분기에 발표했던 실적 그대로 그 언저리에서 4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고객사들의 수주 소식이 중요하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사실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4분기에는 업황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더니 이제는 좀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4분기도 조금 불투명하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일단은 3분기랑 유사하게 찍어놨는데 만약에 전방 기업, 완성차나 완성셀 기업들이 수주를 주거나 아니면 리튬 가격이나 양극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우리가 이제 3분기랑 유사하게 찍어놨던 실적에서 증가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이슈들이 뒤로 딜레이가 되면은 이 실적 근처로 나올 것이다. 이런 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사실 뭐 신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언제 수주를 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직은 뭐 리튬 재고가 6일치 있다. 7일치 있다.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차 판매가 1년치가 있다. 예전엔 전기차 예약하면은 1년 뒤에 나왔었는데 요즘 예약하면 6개월 뒤에 나온다. 이거 사실 양극 2차 전지 기업들한테는 안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게 개선이 이제 이 리포트에서 보는 뷰가 개선이 실제로 되면은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겠다. 하지만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이 낮고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아예 외면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하면은 그 물량은 받아주는 수준으로는 수급을 넣고 있기 때문에 보유 기간은 길어지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은 이제 안 좋았던 거고요. 그게 이제 한 분기 만에 돌아서기는 좀 어렵다는 컨셉. 내년에 가면 이제 좀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리튬 가격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죠? 결국은 그 실적보다는 다른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건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이제 기대감이 이제 상장을 했고 많이 빠졌다는 거, 수급의 이슈, 또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슈가 있으면 몰라도 가격 조정에서 기간 조정으로 사실 좀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에코프로 그룹주는 네, 맞습니다.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리튬 가격이랑 비례해서 움직이는데 사실 리튬 가격이랑 니켈 가격은 아쉽게도 바닥을 이탈하고 최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기술적 분석을 하면은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3차 지지권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리튬 선물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좀 모멘텀이다.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뉴스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이 그렇게 막 서둘거나 지금 이제 그럴 단계는 아니라는 건데요.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탑픽 하나 골라주시죠. 네, 오늘은 좀 에코프로 HN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미 BM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거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로 수익을 받는데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매매
이제 좀 미련이 남아 계신 분, 괜히 에코프로 수익냈다가 에코프로 샀다가 물리면 어차피 빠져나올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실망감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대동소이하게 움직이지만 조금 새로운 종목을 접근한다, 이런 마인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HN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국내 유일의 친환경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어떤 환경에 대한 진단, 그다음에 소재 설계, 유지 보수 같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HN이 에코프로 그룹주 대비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선방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매출이 증가한 건 맞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깎였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 11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8%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많은 투자분들의 관심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에코프로 HN이 안 움직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HN의 일봉 차트를 보면은 11월 6일 이때 공매도 금지 나왔을 때 에코프로만큼이나 강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차별점이 여기 있습니다. 11월 20일 이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안 움직였는데 에코프로 HN은 움직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미중 정상회담 중간에 기후 공동 대응 합의를 하면서 온실가스에 대한 정부 정책 방안이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관련주 뭐 그린홀딩스 이런 좀 가벼운 움직임 보여준 종목도 있지만 에코프로 HN이 관련 수를 입는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경기도에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뉴스, 그다음에 서울시나 부산시 등에서도 꾸준하게 정부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기적 움직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수급 동향이 좋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3개월 연속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정부 정책 기다리면서 한 2주 정도는 보유하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손여로 팀장님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현 주소 진단해 주셨고요. 예, 또 그래서 끝날 때는 어쨌든 관심 종목 좀 알려주세요라고 시장이 원하니까, 저희가 원하니까 말씀드려야죠. 에코프로 HN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1차 전지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